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포스코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국내 기업 최초로 40억 원을 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포스코의 이번 기부를 역사정의 부정이라고 규정하고 대국민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40억 원을 기부한 포스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이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줄곧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포스코가 기부에 나선 겁니다.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은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을 안 받으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과 포항 지역 시민단체는 일제히 포스코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포스코 강제동원 셀프 배상 규탄한다. 포스코의 이번 기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를 무시한 채 일본에 면죄부를 준 명백한 매국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과 일본 전범기업이 출연해야 할 돈을 포스코가 대신 내주면 일본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포스코가 지난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물이라도 하듯이 서둘러 기부했다며 정부의 굴욕 외교에 발맞춘 기부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포스코가 내놓은 40억은 바로 이란 정부의 정의롭지 못한 평가에 대한 감사의 보답과 향후의 문제 발생 해결의 면죄부 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역사가 포스코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기부금 출연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사죄 없는 배상에 참여하는 기업에 명단을 올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인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들은 포스코 측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포스코가 이를 거절하면서 입장문을 전달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1965년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 16곳 가운데 포스코를 제외한 나머지 15곳 중 대다수는 기부금 출연 계획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지식인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종 외교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시국선언에 나선 교수와 연구자들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제3자 변제에서부터 한일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조재현 기자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비난이 쏟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전국 교수노조 대경지부 등 11개 교수 연구자 단체는 윤석열 정부 1년도 되지 않아 민주주의가 뿌리채 흔들리고 전운으로 가득하다며 시국선언을 냈습니다. 한반도를 강점한 과거에 사죄조차 없는 일본에 굴욕적인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인의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일본인의 마음을 왜 우리가 열어야 됩니까? 가해자의 마음을 피해자가 왜 열어줘야 됩니까? 정상회담에서 위안부와 독도 영유권 문제까지 일본 측이 제기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정부 책임을 강도 높게 따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상회담에서 독도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급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이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는 길입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 정신으로 돌아와서 대통령을 수행하든지 그렇지 않은 반헌법적인 대통령으로서 남을 것이라면 우리는 그 자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려오십시오.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식은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한 반헌법적 매국 행위이며 노동자와 약자는 외면하면서 미국과 일본에 종속되는 굴욕적인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윤석열은 매국적 굴욕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 반헌법, 반민주, 반자주적 매국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난 15일에는 전국 대학가에서 그리고 전북 지역 기독교 천주교 단체에 이어 대구 경북에서도 교수 연구자를 중심으로 윤정부 규탄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출범 채 1년이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과거사 사죄를 하지 않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국민 합의 없이 밀어붙이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포스코가 오는 6월쯤 포항과 광양에 기계 전기 분야 정비 전문 자회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비 전문 자회사가 설립되면 대형 화한 전문 회사가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다고 포스코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해당 정비 작업을 수행하는 협력사 직원은 포스코 자회사 직원으로 우선 채용하고 기존 협력사도 자회사 설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지역 내 일자리 축소와 구매 방식 변경 등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포스코에 요청했습니다. 불공정 이장 선거 논란이 빚어진 원전마을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의 이장 선거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원전 지원금 사용 등으로 주민들 간의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치러졌던 선거마저 백지화됐다가 석 달 만에 다시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장미풍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마을 회관에 차려진 투표장으로 속속 모여듭니다. 경주 월성원전이 자리 잡고 있어서 원전마을로 알려진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서 이장을 뽑기 위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선거가 실시됐지만 불공정 논란 끝에 투표 결과가 백지화된 뒤 석 달여 만에 재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투표 대상은 370세대로 세대당 한 표씩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주민들 간의 갈등을 불러온 원전 지원금의 회계 투명성 문제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이장을 역임하면서 지원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직전 이장과 의혹 해소를 촉구하며 출마한 주민의 2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결선 총회를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했는 것도 아주 부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장 후보로 등록을 하였고 앞으로 그러한 불투명한 부분을 저는 40여 년간 금융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양남면 나아리 마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이장을 뽑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20년에는 마을 개발자문위원회의 추천으로 당시 양남면장이 이장을 임명했는데 선임 절차를 두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마을 이장의 경우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임명과 선거 절차가 없다 보니 이번처럼 재선거를 치르는 등 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전 이장을 역임한 또 다른 후보는 취재진의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 내습으로 큰 피해가 난 포항 지역 하천에 대한 재복구 사업이 오는 5월부터 시작됩니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1,716억 원의 재복구비를 확보했으며 주민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포항 냉천과 칠성천, 장기천 등에서 재복구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포항시는 지역 내 소하천 100곳에 412억 원을 투입해 소하천 재복구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 위기를 겪어온 울진군이 원자력 수소 국가 산단 유치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울원전과 연계한 수소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7조 원대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 규정의 개정과 함께 정부 차원의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 등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김현일 기자입니다. 울진군 죽변면 일대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입니다. 150만 제곱미터 규모의 수소 생산기지가 구축되고 관련 연구시설과 산업 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불과 1km 거리에 인접한 한울원전의 잉여 전력을 이용해 수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26년 착공을 목표로 경북도 및 상급기관 협력을 통하여 4월 중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기업 희망 입주 수요 조사 및 예타 준비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울진군은 7조 1천억 원대의 생산 유발 효과와 연인원 2만 4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구 4만 6천여 명에 불과한 울진군에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인구 감소에다 건설 경지도 없는데 이렇게 좋은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앞으로 울진군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겠나. 하지만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 대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원전과 연계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심도 깊은 연구 개발이 앞으로 더 이루어져야 하고 원전의 잉여 전력을 싼값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울 원전과 연계한 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울진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시와 포항 테크노파크가 지난 2015년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소기업 육성 사업이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정된 포항 지역 92개 강소기업은 지난 8년간 모두 424건의 정부 과제를 수주했으며 MS파이프, 원소프트다임, 스트라드 비전 등은 업계를 대표하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에도 10개사 정도의 유망 강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전 사고를 당한 할머니를 구하려다 11살 손녀가 감전사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34분쯤 포항시 장기면의 한 단독 주택 욕실에서 반려동물을 목욕시키던 할머니가 전기 온수기에 감전당했고 쓰러진 할머니를 구하려다 11살 손녀가 감전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감전사로 보고 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군 항공사령부와 해병 1사단, 미 해병 1비행사단이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포항 비행기지에서 활주로 피해 복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장병 100여 명과 굴삭기 등 중장비 10여 대가 투입돼 빠른 시간 안에 활주로를 복구해 항공작전이 지속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됐습니다.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한미 장병들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부대별 피해 복구 노하우를 공유해 연합 합동 공병 작전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어선들의 조업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새로 건조한 다목적 행정선 연호 세호호를 활용해 조업 지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명조끼 미착용 어선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일명 총알 오징어로 불리는 어린 오징어의 불법 포획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해상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현장에 투입된 130톤짜리 다목적 행정선 연호 세호호는 어업 지도, 인명 구조 등 고유 업무 외에도 바다 회의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에 꾸려진 포항시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이 발족 후 처음으로 아파트 시공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은 오는 4월 말 입주 예정인 남구 5천업의 한 아파트를 찾아 아파트 세대 내 공유 부분 및 부대 시설의 주요 하자와 시공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점검에는 건축과 토목, 조경, 소방, 전기 등 8개 분야 11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했습니다. 동해안 대표 양식 어종인 넙치의 유전 능력을 수정란 단계에서 예측하는 첨단 기법이 개발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넙치의 성장과 질병 저항성 같은 유전 능력을 알기 위해선 1년 넘게 키워야 하는 기존의 기법과는 달리 수정란 단계에서 유전 능력을 알 수 있는 첨단 예측 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첨단 예측 기법은 기존 선발 6종 기법보다 성장과 질병 저항성 예측도가 각각 17%포인트와 14%포인트가량 높아 잘 자라고 질병에 잘 견디는 품종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다음 달 5일까지 창업을 희망하는 귀농인 35명을 대상으로 귀농 창업 모델 개발 과정 교육을 실시합니다. 귀농 창업 모델 개발 과정은 창업 기초교육과 전문가 코칭을 통해 귀농인이 자신만의 창업 아이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귀농 특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6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귀농인 485명이 교육을 수료해 132명이 소자본 창업 실행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2021년을 기준으로 귀농인이 2,726명으로 전국 1위로 집계됐습니다.
소규모 조업 선원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라면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가 4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선장에게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기면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